안녕하세요.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실명 확인 시스템에 대해 발표를 맡은 카카오뱅크 인식기술팀의 빅터입니다. 저희 인식기술팀은 AI 기술을 이용해 금융활동을 편하게 하라는 모토로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팀인데요. 오늘 발표에서 저희가 어떻게 AI를 적용한 서비스를 개발하는지 셀피 인증 서비스 사례를 통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는 다음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대면 실명 확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인증 수단으로 사용되는 영상통화 인증에서부터 셀피 인증까지 안면인식 기술이 적용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셀피 인증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얻게 된 성과와 정보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비대면 실명 확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실명 확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국내의 금융 서비스 사용 변화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한국은행이 올해 초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사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바일 뱅킹 등록 고객 수는 2021년 기준으로 약 1억 5천만 명이고, 이를 간단하게 표현해 보자면 우리나라 인구 1명당 3개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모바일 뱅킹 서비스는 우리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모바일 뱅킹 서비스의 확산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비대면 실명 확인을 이용한 계좌 개설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존재하는데요. 비대면 실명 확인이 있기 전에는 직접 창구에 방문하여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실명 확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의 확산과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사용자들의 새로운 요구가 생겨났고, 이에 맞춰 관련 제도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계좌 개설에 관련된 내용도 물론 이루어졌는데요. 2015년 5월 금융위원회가 계좌 개설 시 실명 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비대면 인증을 이용한 실명 확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앞서 보신 자료에 나와 있듯이 많은 분들이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대면 인증을 활용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국내에서 허용 중인 비대면 인증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왼쪽 표에 나와 있는 총 7가지 항목이 현재 허용 중인 인증 방식입니다. 그 중에 실명 확인 증표 사본 제출, 그리고 기존 계좌 활용, 영상통화 상담을 통한 인증 방식을 현재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실명 확인을 위해서는 필수 인증 수단을 2가지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그 다음 기존에 보유 중인 다른 계좌에 소액 이체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신분증 사본 제출 후 영상통화 상담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신분증 사본 제출과 영상통화 상담으로 이루어진 상황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신분증 사본과 영상통화 모두 얼굴 사진이 획득 가능했고, 이를 활용하여 인증 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영상통화 인증에 안면인식을 어떻게 도입하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대면 실명 확인에서 영상통화 인증 프로세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영상통화 인증은 실명 확인이 필요한 고객과 실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상담원, 그리고 이 둘을 중개해주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영상통화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시스템에서 영상통화 상담원에게 할당을 하고, 상담 가능한 상담원이 있을 경우 영상통화 상담을 접수하게 됩니다. 이후 상담원이 고객에게 영상통화 연결을 진행하고, 앞서 제출한 신분증과 영상통화를 진행 중인 사람이 동일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앞서 보신 영상통화 인증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장점으로는 실시간 영상을 통해 고객과 신분증을 육안으로 대조할 수 있어 신뢰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사람 대 사람이 인증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들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담원 연결까지의 대기 시간이나 영상통화를 위해 독립된 환경, 그리고 상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리소스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원이 육안으로 대조하는 부분에서도 개인 간의 편차나 업무 숙련도에 따른 편차들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고객이 인증을 시도하더라도 상담원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사람에 의해 정성적으로 처리되던 부분에 안면인식을 도입하여 정량화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을 했고, 해당 부분의 개선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상통화 인증 프로세스에서 안면인식이 적용 가능한 구간을 보면, 고객과 상담원이 연결된 이후 신분증과 실물 얼굴을 비교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상담원의 비교 대신 안면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유사도를 측정하고 동일 판단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뜬금없이 두 개의 숫자를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이 두 개의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는 얼굴 비교 정확도 평가를 위해 많이 활용하는 LFW라는 데이터셋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사진들 중 두 장을 동시에 보여주고 두 사진 속 사람이 동일인인지 아닌지를 평가해서 정확도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두 숫자는 LFW에서 측정한 사람들의 인식 정확도와 안면인식 알고리즘의 정확도였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시점이 2019년이었는데요. 처음 논의 시점에 실무 담당자들로부터 사람이 하던 일을 정말 알고리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여기에 보여드린 수치처럼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이미 사람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었고,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함께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영상통화에 안면인식 알고리즘을 이용한 인증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적용되었는데요. 영상통화 시스템 자체를 수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했고, 이를 통해서 얼굴의 유사도를 측정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통화가 접수되고 연결되는 데까지는 기존 프로세스대로 진행됩니다. 그 다음 신분증 사진과 영상통화상의 얼굴을 비교하는 부분에서는 새로 도입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상통화와 신분증 사진을 어떻게 별도의 소프트웨어로 옮겼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는 별도의 API로 연결하지 않고 상담원이 사용하는 영상통화 상담 시스템의 화면 캡처를 통해 얼굴 사진을 획득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캡처된 얼굴 사진들을 이용해 얼굴 유사도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프로세스대로 실명 인증을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은 안면인식 알고리즘 관점에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면인식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얼굴 검출, 얼굴의 특징 추출, 특징 벡터를 이용한 유사도 측정의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저희도 이와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예시를 위해 제 얼굴 사진이 많이 나타날 텐데요. 놀라지 마시고 편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신분증에서 얼굴을 찾는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사진 속에 있는 물체를 찾는 문제는 이미 많은 곳에서 딥러닝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신분증 속의 얼굴을 찾는 과정을 딥러닝으로 해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든 얼굴 검출 모델에 신분증 사진을 입력으로 넣고 얼굴 위치를 찾은 다음 특징 추출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얼굴 검출 모델의 성능 벤치마크인데요. 와이더 페이스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중 높은 순위에 있는 알고리즘들의 리스트입니다. 수년 전부터 딥러닝 기술의 발전과 함께 얼굴 검출 분야도 함께 발전해 왔는데요. 요즘의 알고리즘들은 과거 대비 매우 높은 정확도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매우 높은 정확도를 가진 딥러닝 모델들이 존재하지만 100%의 정확도로 동작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얼굴 검출 모델도 얼굴 검출에 실패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해당 인증 과정에서는 안면 인증을 적용한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상담원이 직접 얼굴 영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알고리즘의 실패에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영상통화의 얼굴 검출입니다. 다행히 영상통화에서는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안면인식에 적합한 얼굴 사진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눈을 감거나 정면의 얼굴이 아니거나 흔들림으로 사진이 흐릿한 경우처럼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여 안면인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얼굴 검출 과정에서 안면인식에 적합한 얼굴을 추출했다면 다음 과정으로는 두 얼굴이 동일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유사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 입력된 얼굴이 표현하는 고유 피처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 피처는 플로팅 포인트로 표현하는 숫자들의 집합인데요. 일반적으로 512개로 이루어진 집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한 안면 피처들은 유사한 얼굴끼리 비슷한 위치에 모여있게 되는데요. 실제 피처는 매우 높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3차원 공간으로 투영을 해봤는데요. 실제 두 피처의 유사도는 3차원 공간에서 두 점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유사도를 평가해야 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원리로 유사한 피처들끼리는 모여있게 되고 다른 피처들끼리는 멀어지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으로 표현된 3개의 피처가 있습니다. 파란색인 앵커를 기준으로 노란색인 파저티브가 앵커와 같은 사람의 얼굴이고 빨간색인 네거티브가 다른 사람의 얼굴이라 보시면 됩니다. 현재 상태로는 앵커와 네거티브 피처가 더 가깝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얼굴 사진에서 피처를 추출하는 모델을 학습할 때 앵커와 파저티브가 가까워지고 네거티브와는 멀어지도록 만들어주는 트리플렛 로스를 적용하면 유사한 피처끼리는 거리가 가까워지도록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방식을 이용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얼굴의 고유한 피처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유사도 측정이 끝나면 마지막 과정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앞서 보여드렸던 LFW 벤치마크처럼 같은 사람과 다른 사람 사진을 이용해 유사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의 분포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런 분포를 가지는 환경이라면 보시는 것처럼 명확한 기준선을 그어 특정 유사도 이상이면 같은 사람, 그 이하라면 다른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는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마주하는 환경은 지금 보시는 분포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로 안면 피처 모델을 학습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의 사진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정 서비스를 위해 모델을 만든다고 했을 때 해당 환경에 적합한 양의 학습 데이터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최대한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모델을 학습하게 되고 이로 인해 두 분포가 겹치지 않도록 완벽하게 분리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유사도 분포는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경계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모델을 학습한 환경에서 가장 좋은 경계값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 적용될 서비스 환경에서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타인을 동일인이라고 판단한 FAR과 동일인을 타인이라고 판단한 FRR이 만나는 EER이라는 지점으로 경계값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림은 EER을 표현한 그림과는 조금 다르지만 두 에러의 경계 지점을 표현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타인을 동일인이라고 판단했을 때의 리스크가 클 경우에는 동일인을 타인이라고 판단하여 특정 사용자에게 불편을 제공할 수 있더라도 경계값을 높여 좀 더 안전하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모델을 이용한 실제 유사도 분포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포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사한 환경에서 촬영한 두 사진은 유사도가 높으면서 그 분포도 밀도 있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모델을 이용해서 저희 신분증들과 최근에 찍은 사진의 유사도를 측정한 분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전 슬라이드와의 일반 사진들 간의 비교와는
다른 분포를 보이는데요. 신분증 사진의 모습을 살펴보면 찍은 지 오래되어서 지금의 모습과 달라졌거나 색이 바래서 흐릿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사도도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최근에 발급된 신분증 사진은 과거의 신분증보다는 제법 높은 유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분증과 일반 사진 간의 유사도 분포는 상대적으로 넓게 포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풀고자 하는 영상통화에서의 동일인 판단은 신분증과 동일인을 비교하는 문제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신분증, 일반 사진의 유사도 분포가 넓게 구성되면서 다른 사람이라고 식별하는 유사도 분포와 겹쳐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적용한 방식은 영상통화 상담원이 존재하는 이점을 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그레이존을 설정하여 총 3개의 판단 구간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만약 두 얼굴이 그레이존에 해당하는 유사도로 측정될 경우에는 안면인식이 도입되기 전에 활용했던 방법들을 이용하여 상담원이 추가 인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영상통화에 안면인식 시스템을 적용하고 얻은 결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통화 인증 업무의 효율 개선 부분인데요. 약간의 그레이존이 남아있긴 하지만 얼굴 유사도를 이용한 인증 프로세스 도입을 통해 상담원에 따른 편차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증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상담원들이 좀 더 편하게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데이터 확보 부분인데요. 아마 AI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라는 단어에 좀 더 관심이 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얻게 된 새로운 데이터는 영상통화 인증에서의 얼굴 유사도 분포와 신분증의 상태 변화 정보, 그리고 신분증 사진 촬영 시점과 현재 얼굴 변화에 따른 유사도 차이와 같은 정보들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저희들에게 안면인식을 이용한 본인 인증 관점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하였고 계속해서 이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영상통화 인증에 안면인식을 적용하여 처음 계획했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기 시간과 같은 고객이 느끼는 본질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고 안면인식을 도입했다고 해서 상담 시간 자체를 줄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은 단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안면인식 성능에 대해서는 신뢰를 쌓은 상황이었고 기존의 영상통화의 장점은 살리되 좀 더 자동화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본인이 직접 촬영한 셀피 영상으로도 인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고 이후 관련된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의 메인 주제인 셀피 인증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설계한 셀피 인증 서비스의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셀피 인증 서비스는 고객과 시스템이 상호작용하면서 인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증 순서를 살펴보면 먼저 앱을 통해서 신분증과 본인 얼굴을 촬영해서 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시스템에서 신분증과 실물 얼굴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 결과에 따라 인증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고객은 바로 다음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저희는 기존 영상통화에서의 장점인 상담원의 유관 확인을 적용하기 위해서 인증 이후 고객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동안 인증 결과를 사후에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저희는 사후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통해서 보안적으로 더 안전함을 유지하고 AI 기반 서비스의 핵심인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고도화시키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셀피를 이용한 비대면 실명 확인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증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다고 해서 바로 서비스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다행히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규제로 인해 적용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법제화되기 전에 허가를 받아 먼저 개발하고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저희는 셀피 인증 서비스를 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제안한 서비스가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어 허가받은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적용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정된 주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영상통화에서 상담원이
신분증의 얼굴과 영상통화의 얼굴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인증을 처리하던 부분을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허가를 받게 되었고, 이후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개발한 내용들을 앞서 설명드렸던 영상통화에 안면인식을 도입했던 내용과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통화의 안면인식과 셀피의 안면인식의 가장 큰 차이는 안면인식 과정에서 상담원의 개입 여부입니다. 영상통화에서 안면인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얼굴을 못 찾거나 안면 비교에 최적의 얼굴이 아닌 경우 상담원이 개입하여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수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셀피의 안면인식은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신분증과 셀피 영상에서 얼굴을 검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검출한 얼굴이 유사도 측정에 적합한 얼굴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에서 찍은 신분증, 녹화된 비디오와 같은 미변조 탐지도 상담원의 확인 없이 알고리즘으로 수행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도 측정 후 본인 여부 판단에서도 그레이존 없이 바로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해서 기존의 영상통화 안면인식과는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영상통화와 셀피 안면인식 프로세스 차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셀피 안면인식에서만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면인식에 적합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인데요. 셀피와 신분증 중 신분증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혹시 신분증을 들고 이리저리 움직였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떠오르시나요? 네, 맞습니다. 신분증의 위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된 홀로그램이 나타나게 됩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신분증을 촬영할 때 홀로그램이 비춰진 얼굴 사진을 획득하게 되면 당연히 안면인식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조명에 의한 빛 반사, 그림자, 손가락에 의한 가려짐과 같이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분증 촬영 모드를 직접 개발하여 저희 앱에 탑재를 했는데요. 신분증 촬영 단계에서 이 모드를 이용하여 신분증에 있는 얼굴을 잘 검출하는지와 홀로그램과 같은 노이즈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측정하여 노이즈가 최소화되는 시점에서의 사진을 획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얼굴 영역에 앞서 말씀드린 노이즈가 있었는지를 구분하도록 모델을 학습시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셀피 영상에서의 적합성 여부 판단입니다. 셀피에서 안면인식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눈을 감고 있거나 입을 과도하게 벌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정면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얼굴 사진에 있는 눈, 코, 입 위치에 해당하는 페이스 랜드마크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페이스 랜드마크 추출에도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진이 흐릿한지, 역광이나 조명의 영향이 있는지 여부도 알고리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일시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서도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고객이 본인 얼굴을 촬영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가이드를 제공해서 정확한 얼굴 영상이 촬영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현재 서비스에 적용 중인 알고리즘을 테스트하는 모습입니다. 신분증 사진과 셀피 영상을 모니터나 종이로 출력하여 촬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탐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뷰징 요소를 탐지하기 위해서 얼굴의 움직임을 추적하거나 안면 특징 추출 시에 추가 정보를 획득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셀피 인증 안면 인식의 마지막 프로세스인 본인 여부 판단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셀피 인증은 신분증과 셀피 영상 간의 유사도 측정이라 동일인의 유사도 분포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영상 통화와는 달리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레이존을 운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고객이 인증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인증의 안정성을 위해 FAR이 0이 되는 지점에서 본인 여부 경계값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영상 통화와는 달리 대기 시간이 없고 인증 처리 시간도 짧기 때문에 여러 번의 인증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인증 실패 시 다른 신분증을 제출하여 좀 더 인증이 잘 되도록 셀피를 찍어서 추가 시도에 인증을 성공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실제 시스템으로 어떻게 구성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흰색으로 표현된 아이콘은 기존 은행 시스템이고요.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이번에 적용한 셀피 인증 시스템입니다. 실제 은행 시스템은 매우 규모가 커서 서비스가 연동되는 최소 범위만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구성한 방식은 인증에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를 묶어서 타 시스템에서 쉽게 연동하고 이후 다른 서비스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별도로 분리해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사진 촬영 및 안면 인식을 위한 알고리즘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별도의 SDK 형태로 제작하여 탑재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얻게 된 주요 성과들과 정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성과 지표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장년층의 비대면 인증에서 셀피 인증 서비스의 사용률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래도 실명 인증 과정에서 앱 이탈 없이 한 번에 수행 가능한 점이 편리하게 여겨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영상통화 대비 대기 시간을 제외하고도 10에서 20%의 소요 시간으로 실명 확인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계좌 개설에서 영상통화 인증의 약 70%를 대체함으로써 다른 업무의 영상통화 상담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어 전체적인 상담 품질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성별, 연령별 주요 특징입니다. 저희가 가설로 세웠던 부분들이 대략 예상한 범위에 있었는데요. 아마 이 내용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보여지는 특징들에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에게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바로 인증을 시도한 최고령 고객이 108세였고 인증을 성공한 고객 중 최고령자는 94세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지표를 확인했을 때 저희 모두 놀라기도 했었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준 소중한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이트에서 저희 카카오뱅크를 검색하면 한 개의 혁신금융 서비스가 더 나오는데요. 바로 금융기술연구소입니다.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망분리 환경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을 빨리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셀피 인증에 필요한 딥러닝 모델을 개발할 때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금융기술연구소에서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학습시킨 모델을 적용해서 높은 성적으로 키사 인증까지 획득하는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기존 서비스에 AI를 적용하기 위해 저희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시켰는지, 그리고 안면인식 기술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상세하게 공유드리려고 노력했었는데요. 오늘 저희의 발표가 저희와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